네, 윤상현 의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상현입니다. 네, 그 각 곽종근의 그 진술이 그 예. 협박에 의한 거였다는 게 녹취가 나왔네요. 예. 그게, 야, 예, 어떻게 된 이게 겁니까? 뭐냐면은 이제 네,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12월 5일 날 네, 저녁 7시 반경에 음, 곽정근 사령관하고 이제 그 친한 예,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알았던 지인입니다. 예, 이분이 이제 진상아 그러는데 이제 두 분이 아주 친한데 네, 그러니까 이 소령 때 네, 곽종근 사령관이 소령 때부터 알던 음, 분입니다. 예, 이 사람하고 이제 아주 가족적으로 친한가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본인 전화가 아니라 예, 곽종근 사령관 딸 전화로 해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전화해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야 내란죄를 날 엮겠다고 그런다. 음, 응? 음, 이뭐 양심선을 해라. 응?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누군가가 예, 이제 이 회유 협박 그렇죠. 이렇게 증언을 요구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원치 않은 증언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내란이다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내란이라고 그러고 대통령 내란 수계라고 하고 윤상희는 내란 공범 미로라고 그러고 계속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얘네들이 예, 결국에는 보니까 이게 내란 몰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기 탄핵 내란몰이 정황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그 협박 내지 회유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결국 그 다음 날 네. 이제 12월 5일 저녁 때 통화를 하고 12월 6일 날 네. 김병주 의원 민당 의원 유튜브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선원과 거기 있었고. 박선호하고 거기에 보면은 뭐 인원들을 데리고 나와라. 인원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옆에 뭐 인원이 의원으로 통과를 하고 데리고 나와라가 뭐 이제 뭐 끌어내라. 뭐 이렇게 뭐 통과하고. 이렇게 네. 박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민당 사람이 음. 했다는 건데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당 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예. 아마도 이 이제 내란죄로 엮겠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막 협박성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민주당 내 결국 뭐 우리가 아는 그 사람들 예. 계속 그 뭐 그 다음 날 이제 그 같이 봤던 두 명의 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박선원, 김병주 의원. 예. 또 12월 11일 날 예. 이제 그 국방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립니다. 예. 10일 날 그게 점심 때 김현태 단장이 쉬고 있는데 그때 그 같이 있었죠. 곽정구 사령관하고. 네. 근데 거기에 민당석 전문위원 예. 그리고 뭐 박범계 의원, 부승찬 의원 뭐 이제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도 뭐 이제 뭐 리허설 비슷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다. 예. 우리가 이제 변호사를 대주겠다. 삼성전자 네. 우회장을 맡고 있는 어느 변호인까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한 거 보면 결국 민당 의원이죠. 그렇죠. 예. 그저 네 사람 중에 하나네. 지금 말씀하신 박선원, 김병주, 박범계, 부승찬 이 사람 넷 중에 하나거나 네 사람이 공모해서 협박을 했거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민당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내란죄 엮을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민당 의원들 유튜브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정황을 보면은 이제 이 심각한 문제라는 게 범죄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협박을. 그러니까요. 예. 의력에 의한 증언 강요가 될 수가 있고 네. 증언 조작이 될 수 있고 증언 매수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누가 했는지를 철저히 파헤쳐 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민당수소 밝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검찰이 나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상 규명을 해달라. 이거 밝히기가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예, 금방 곽정근의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 녹취 대놓고 곽정근 의원 불러놓고 곽정근 사령관 불러놓고 이거 누가 이렇게 뭐 하라고 그런 거냐 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 예. 그리고 그 무렵에 만났던 사람이라든가 전화 통화나 메시지 오갔던 사람 이거 저 핸드폰 저 포렌식 하면 다 나오는 거죠 뭐. 이게 이제 딸 핸드폰입니다. 딸 핸드폰. 야, 그 딸 핸드폰으로 하네 또 요렇게. 예, 예. 아, 근데 그 딸 핸드폰으로 했지만 곽종근의 그 당시에 하루 이틀 전서부터 행보라든가 전화 통화라든가 문자라든가 이거 조사하면 누구하고 컨택했는지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금방 나옵니다. 금방 나오죠 이거. 예, 금방.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누가 이런 식으로 협박성 증언을 강요한 자가 누구냐. 또 이게 이제 왜 이 사람이 중요하냐면은 네. 이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 결국 뭐 의원들을 뭐 끌어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탄핵 소추안 가결의 결정적인 증언이라고 막 민당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또 탄핵 심판에서 핵심 증언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 무효되는 거네. 아주 결정적인 걸로 탄핵 몰이를 해갔는데 그 결정적인 게 조작이나 협박이었다면 이게 대통령 당장 이거 뭐 헌재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제가 오늘도 네. 구속 취소해라. 구속 취소해야죠. 네. 예, 구속 취소해라. 또 이게 보면 홍장훈이 어떠서? 홍장훈이도 그 메모 그것도 어떻습니까? 이 메모 작성 뭐 장소나 경위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네. 또 이 탄핵 심판 법정에서도 매번 네. 이게 의증한 건가? 네. 하여튼 계속해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홍장원의 메모, 네. 곽종근의 이 진술 둘 다 오염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탄핵, 이 소위 말해서 사기 탄핵몰이 공작의 가장 큰 두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오염됐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거대 야당의 기획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빨리 수사기관이 네. 나서라. 이런 게 결국에는 북헌불라의 목적을 가진 세력들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헌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죠? 녹취 이번에 밝혀진 게? 이거 이제 헌재 재판관들도 다 이걸 볼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곽종근의 진술도 오염되고 홍장원의 메모도 오염이 되고. 사실 그 헌재 이거 보면은 솔직히 저는 헌재 각하된다고 보고요. 네. 저는 반드시 대통령 살아온다고 믿습니다. 아, 첫째, 예. 한번 보세요. 우리가 12월 14일 날 국회에서 우리가 분열돼가지고 국회 탄핵 소추안을 막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204 찬성이 나왔죠. 우리 쪽에서 한 12명 그쪽에 가서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예. 친한계 의원들 중심은 한동훈 세력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탄핵 소추안에 보면 내란죄 혐의 부분이 한 80% 차지 않습니까? 예. 차지하는데 그것을 또 뭐 어떤 그 헌재 재판관하고 서로 짬짬을 해가지고 내란죄 관련 부분 혐의 부분을 빼달라.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사유가 빠지기 때문에 절차적인 흠결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탄핵 소추사의 동일성 문제 이건 틀렸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각하를 시키고 다시 국회로 보면서 재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자기는 당연히 반대했을 거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거. 그래서 그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헌재 재판소 법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허용 교수님은 무려 10차례 이상 위법을 행위를 했다. 법을 위반한 거예요. 예. 그럼 헌재법 중에 중요한 법 규정이 뭐가 있냐면 제가 보면 네. 헌법재판소법 네. 32조에 의하면은 네. 그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있어서 문서, 송부, 촉탁 요구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국회 탄핵 소추단이 그 관련된 증인들, 소위 말해서 내란죄 관련 혐의를 갖고 있는 피고인분들,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진술 네. 한 거를 송부, 촉탁 요구를 했는데 수사기관에서 그걸 다 받아들여줬어. 원래 그게 안 되거든요. 재판 중일 때는. 수사 중이 재판이 안 돼. 그거 어겼고요. 헌법재판소법 40조에 의하면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 그런데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는데 예. 개정된 안에 보면은 우리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해요. 그런데 그게 이 수사기관에 가면 뭐 자만주 뭐 여러 가지로 강압적인 환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엄격하게 했다가 재판에 오면은 그게 번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부동의하죠. 그럼 그렇죠. 증거 능력을 상실합니다. 예. 그러면 이 헌재 재판 중에 뭐 이진우 사령관, 주요 증인을 비롯해서 이거 아니다. 내가 잘못 발언했다. 이런 거에서 하면은 증거 능력을 상실하는데 오히려 헌재에서는 증거 능력 인정해 버렸어요. 네. 이것도 헌법재판소법 위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위반한 사례가 10가지에 이르고요. 아, 10가지. 10가지. 10가지나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뭐 허영 경희대 명예 교수님이나 중앙대 이인호 교수, 국민대 이호선 교수는 13 비상기업은 기본적으로 고도의 통칭이다라는 건 통칭. 그러니까 예. 통칭에 대해서 사법 자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어요. 그 법 때문에 뭐 몇 개월 동안 수많은 이 피해자 국민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법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헌재 가서 우연 심판 제청을 신청을 해가지고 우연적인 법률로 심판을 당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법에 이제 폐기가 되잖아요. 그 법 조문이.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무연 법률을 만든 국회의원이 우리가 법률 제정권자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 안 집니다.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출탄을 29차례 했어요. 예. 정말 정부 기능을 신정지시켰어. 그렇다고 해도 민당 의원들이 책임을 집니까? 예. 책임 안 집니다. 예. 그게 비상계엄이라. 비상. 그렇지. 그렇게 쉽게 이해. 그런 법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각하된다. 각하된다. 예, 이렇게 보고요. 예. 제가 지금도 이제 오늘 제가 국방에 가지 않습니까? 싸우러. 예, 예. 국방에서 맨날 이제 김병주 의원 뭐 이런 분들하고 싸우고 있는데 네. 국방위원들 전체 아까 이제 그 입장문을 이제 우리가 기자회견을 했고요. 기자회견하고 제가 좀 전에 어디 가냐면 중앙지법에 갔습니다. 중앙지법에서 1인 시위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예. 가서 우리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1인 시위를 제가 아는 분들하고 피켓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법에서 대통령 구속 취소를 빨리 해야 된다. 특히 지금같이 이런 상황까지 됐는데 구속 취소해야죠. 그럼요. 안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게 구속 취소를 계속 주장하는데 우리가 대통령 1월 15일 날 오전 10시 반에 이제 체포 영장을 이제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공무체 출두 시간이. 그럼 보통 열흘간 구속 기간을 하죠. 그러면 1월 24일 날 끝나는 거죠. 예. 그런데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뭐 그걸로 빼고 하면 1월 25일 밤으로 끝나는데 그러면 1월 26일 아침에 대통령을 불법 체포 구금한 상태였어요. 그러네. 석방시켜야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저녁 7시까지 그건 구속된 불법 체포 구금한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 이게 법리적으로 틀리다. 그래서 지금 부장판사가 형사 25부 중앙지법 여기서 올바른 판단해 줄 거다. 또 하나는 한번 보십시오.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봉규 TV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데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인데 우리가 내란죄가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로 연관돼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예. 내란죄는 직권남용 엄연히 다른 범죄죠. 그러니까. 범죄의 중대성이나 범죄의 성질이나 범죄 구성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직권남용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요. 이 재직 중에 헌법 84조에 보면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서 형사상 재직 중 소출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 84조. 그러니까 잘못한 거예요. 잘못. 거기서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서부지법 이순영 부장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죠. 그랬다 1차 체포영장 그게 안 되고 2차 체포영장 뭐 다시 신한민 부장판사가 1월 15일 날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7만 쪽의 대통령 그 수사 그 자료 관련 자료를 보니까 12월 6일, 12월 8일 양 이틀간에 걸쳐서 대통령 피의자로 한 통신영장,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중앙지법부터 기각당한 거예요. 이걸 숨긴 거예요. 그렇지. 제가 1월 초에 계속 이걸 제보를 받고 얘기했는데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라고 그러고 중앙지법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다가 기각당한 적이 없어요. 그 얘기 하나만 하고 12월 3일 이후에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 말고 구속영장이나 통신영장, 압수수색영장 중앙지법에 청구해서 기각당한 사례가 있느냐? 기각당한 사례가 있는데 아예 답을 중앙지법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은폐한 거예요. 그러게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분들하고 다 따져보니까 중앙지법에서 무려 16차례 기각당했고요. 동부지법 한 차례 당한 거야. 그러니까 지들이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통신영장 그래 청구했다가 중앙지법에 기각당했다. 이제는 그 얘기는 해요. 그럼 통신영장 기각당하는데 어떻게 체포영장이 중앙지법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서부지법에 우리법 연구에 판단조사 영장 쇼핑한 거예요. 제가 줄기차게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것도 결국 위법적인 영장 청구에 발부에 또 한번 보십시오. 1월 15일 날 새벽 5시에 체포영장 집행을 했을 때 제가 윤곽근 변호사하고 옆에 있으면서 야 여기 한번 봐보자. 영장에 1차 체포영장 이순영이는 1월 3일 날 우리가 보니까 맨 위에 쪽지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해라. 이렇게 돼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뭐냐면은 군사상 공무상 기밀 장소를 수색할 때는 책임자의 승낙을 얻어야 된다라는데 승낙 얻지 말고 하라는 기상천외한 그러니까. 이런 영장을 가져왔어요. 예. 너무 황당했어. 예. 그래가지고 1월 15일 날 신한비 부장판사가 한 영장은 그게 빠졌나 했나 빠졌어. 빠졌어. 그러니까 서부지법의 1차 체포영장 이순영 부장판사 잘못한 걸 신한비 부장판사가 인정한 거지. 빠뜨렸어. 그럼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형사상 저런 군사상 기밀 장소 수색할 때는 책임자 당시 책임자가 누구야? 경호차장 김성호 차장. 김성호 차장이 여긴 승낙 못합니다. 군사 기밀 가급 시설입니다 해가지고 안 된다고 했어. 그렇지. 예. 근데 불법으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이것도 불법이야. 아유, 제가 그래가지고 불법이 뭐 이렇게 야 나는 이거를 다 봤잖아. 1월 3일, 1월 그러니까. 15일 보면서 체포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한다는 거. 예. 거기서 영장 청구한 거. 또 발부하고 집행하고 이게 위법을 계속 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법리적으로 보면은 지경 부장판사께서 아마 구속 취소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 관철될 때까지 이제 일이 피켓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이유는 1월 19일 오전 3시인가 이제 그 서부지법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까? 차은정 네. 부장판사가 네. 여기도 우리법 연구인데 그렇지. 예. 딱 뭐라고 합니까? 딱 15잖아요. 아이고, 피의자 참. 윤석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거잖아요. 예. 그런데 한번 기억나세요? 예. 그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할 때 유창훈 부장판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당 대표는 법적 관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구속을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대통령은 야당 대표가 훨씬 더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더 낮죠. 당연히 내보내줘야죠. 그리고 그래. 지금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증인이나 뭐 피고인 이분들이 다 뭐 수사기관 진술했죠. 또 헌재 가서 다 증언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입을 맞출 필요도 없어. 당연히 구속 취소를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 전부 위법의 위법 우리가 법리에 중요한 게 뭐냐면 독수독과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하면은 독수독과 과실도 독과다. 결국 잘못된 절차에 하면은 그게 당연히 잘못된 행위를 한 거기 불법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영장이 기각되든지 구속을 취소해야 된다. 독수독과 원칙에서. 네. 그래서 제가 이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좀 전에 하다 왔는데 이게 곧 아마 구속 취소될 겁니다. 구속 취소되고 헌재에서는 각하되지 않냐. 각하되지 이렇게 예상하고 예, 있네. 신념을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윤상현 의원 요즘에 아주 추진력이 좋다는 저 칭찬의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저 싸울 때는 네, 제가 그럼요. 예. 싸울 때 확실히 싸우니까 그래야죠, 제가 그래야죠. 대통령하고 이제 12월 초에 제가 그 비상겸한 이후에 그래서 대통령 왜 저걸 했을까? 저도 그래서 쫓아가고 12월 통화도 그때부터 야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하고 12월 11일 날 제가 긴급 현안 질의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통치행위 아니냐 박성재 법무장관. 그 사법 자제해야 되는 거야. 이게 왜 내란이냐? 형법 80조 91조 보면 난 내란죄로 해석이 안 돼.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네. 국회 야당 190명이 들고 일어나서 아주 그 다음날 12월 12일 날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죠. 네. 이건 내란 아니다. 네. 비상 개혁 이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다. 내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해서 제가 광장에 나가서도 얘기하고 네. 결국엔 제가 대한민국을 붕괴시 3대 검 카르텔 첫째 좌파사법 카르텔 둘째 네. 부정부패 선거인 카르텔 셋째 종북 주사파 카르텔 한번 보십시오. 좌파사법 카르텔이 조금 전에 다 우리법 연구회잖아요. 네. 오동훈도 우리법 연구회 후손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순영 부장판사 우리법, 차은정 부장판사 우리법, 또 최근에 서부지법 법원장 하다 들어간 정계선도 우리법, 마은혁이도 지금 후보자 대기하고 있는 마은 우리법, 문영배 우리법, 이미선 우리법. 전체 법관이 3,000명입니다. 우리법 연구회가 150명도 안 돼요. 그런데 현재는 다 그런데 장악하고 이걸 다 있네. 잡고 있어. 다 잡고 있어 대한민국. 그래서 제가 좌파사법 카르텔, 검은 카르텔 물리쳐 제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예. 제가 중순에 제가 광장에 두 번째 나갔을 때 얘기했는데 예. 이제는 아는 거예요. 대통령이 야 맞다 네가 완전 좌파사법 카르텔 이렇게 무지막지한 사람인 줄 몰랐다 이게. 예. 척결돼서 부정부패 선거니까 제가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예.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하여튼 앞으로도 좀 애써 주십시오.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체제도 전쟁의 앞에서 열심히 예. 투사가 돼서 싸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상현 예. 의원이었습니다. 네. 예. 윤상현 의원이 자 투사가 됐어요. 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헌재 각하. 다 갑니다. 마치겠습니다.